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부를 보쌈한다는 것이 이웃집 호라비를 보쌈해버렸는데 덕분에 팔자가 늘어지게 되는 호라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송진사는 그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전라도 땅 영광 사람이다. 그는 젊어서 부인을 잃고 아들도 없는 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었다. 게다가 명색은 양반인데 40이 다 되도록 벼슬한 자리 한 적이 없으니 허우대는 멀끔했지만 속은 텅텅 빈 강정이었다. 그러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몸과 마음이 궁색할 대로 궁색하였다. 이웃에 한 청산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자색이 잠옷 아름다웠고 물려받은 재산도 넉넉하였다. 송진사가 여러 번 속마음을 그녀에게 내비쳤지만 여인은 죽음을 맹세하고 제가하지 않겠다고 절개를 지켰다. 그런데 하루는 송진사가 마을 뒷산에서 칡을 캐고 있는데 호련 그녀가 나타나더니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이웃에 살면서도 자주 훌륭한 모습을 뵙지 못하니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오늘 저녁에 술과 안주를 준비할 것이니 부디 왕림하셔서 누추한 집이 빛나도록 해주십시오. 송진사는 그 말을 듣자 한편으로는 놀라서 정신이 어지러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회의 승낙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원하던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는 뒷산 구석까지 자기를 찾아왔겠는가. 해가 지기를 기다려 찾아갔더니 그녀는 자리를 깔고 술상을 내오는 등 정성어린 접대를 다하였다. 촛불을 켜고는 몇 잔 술을 권하더니 미소 띤 얼굴로 그녀가 간청하였다. 나으리께서는 머리를 따느리고 쇳내는 북상투를 묶은 다음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한번 놀아봤으면 합니다. 송진사는 양반의 채모로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 간청을 어기기 어려워서 승낙하였다. 남녀를 바꾼 모습으로 두어 식경이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마침내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어가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속이 더부룩한 게 거북하니 나가서 볼일을 좀 보고 오겠어요. 하고 나가더니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조급증을 이기지 못한 송진사가 밖에 나가서 막 그녀를 찾아보려고 하는 참에 갑자기 살인문 쪽이 왁자지껄하였다. 그러더니 여러 사람이 방 안으로 우르르 뛰어들어 포대자루로 송진사를 덮어 씌워서는 짊어지고 갔다. 놈들은 한참 동안 가다가 어떤 한 집에 당도하자 자루를 내려 어떤 방에 두고 가는 것이었다. 송진사는 악소년들이 과부를 보쌈하여 겁탈하려는 계획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그래서 하회를 기다리며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바로 고을 이방의 사랑채였다. 송진사는 그제야 돌아가는 형편을 대강 짐작했다. 이방이라는 작자가 과부를 보쌈하려 한 것이었다. 평소 조금 잘 산다고 근동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도 되는 양 우쭐거리고 이방도 벼슬이라고 닭벼슬만도 못한 벼슬을 가지고 유세를 부리고 다니던 놈이 아니던가. 내 이놈 오늘 잘 만났다. 아무리 촌구석이라 해도 구시라치 노릇을 하는 놈이 과부 보쌈을 해. 그것도 본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놈이.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쁜 놈. 조금 있으니 이방이 건너왔다. 걸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미움을 권하며 과부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송진사는 머리끝까지 이불을 둘러쓰고는 몸을 돌려 벽으로 향하였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오늘 밤에는 무척 놀라 신부가 겁을 먹었을 것이니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나 아직 시집가지 못하고 있는 딸을 시켜 과부와 함께 자며 위로하게 했다. 부친의 명을 받은 딸이 와서는 베개를 함께 베고서 손을 잡기도 하고 얼굴을 대기도 하면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다. 송진사가 비로소 어울려 허리를 껴안기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는 등 장난을 쳤지만 딸은 같은 여자 사이라 안심하고 그다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자 송진사는 기회를 틈타 이방의 딸을 바짝 껴안고 그만 일을 저질러 버렸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낭자는 당황하고 놀랐으나 힘에 놀려 감히 소리도 못 지르고 송진사가 하는 대로 맡겨버렸다. 관계가 끝나자 딸은 부끄러워 이내 방을 뛰쳐나갔으나 감히 부모에게는 이르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송진사는 이불을 껴안고 앉아서는 이방을 불러 꾸짖었다. 내가 딸을 시켜 나를 모시려고 했다면 조용히 내게 여쭈어 승낙 여부를 듣는 것이 옳았거늘. 어찌 감히 깊은 밤에 묶어와서는 어둠 속에서 시중을 들게 하였느냐.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예법이냐. 과부를 묶어온 줄 알았는데 이웃 양반을 잘못 묶어왔을 줄 이방이 어찌 알았으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평소에 고깝게 지내던 양반 같지 않은 양반 송진사였다. 외나무 다리에서 된통 얻어 걸린 것이다. 이방은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과부를 겁탈하려다가 이웃 양반을 욕보였으니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돈 많은 과부를 보쌈해서는 임도 보고 뽕도 따려다가 도리어 흉물 덩어리를 얻었으니 그 죄도 다름 아닌 내가 지은 것이다. 이 일이 사또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내 목이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저 양반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 이방은 땅에 바짝 엎드려 잘못을 사죄하고는 살려줄 것을 애원해 마지 않았다. 송진사가 말하였다. 내 죄는 죽어 마땅하나 내 이미 그대의 딸과 하룻밤 인연을 가졌으므로 너를 용서하려 한다. 속히 가마를 준비하여 내 딸을 내게 보낼 뿐 아니라 재산도 절반을 떼어 내 딸에게 주도록 하라. 이방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누구 말씀이라고 거역하리까. 진사어른 분부대로 하리다. 고하였다. 송진사가 집에 돌아오자 그 이웃에 사는 과부가 찾아와서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진사나으리께서 쇳내에게 마음을 두고 계심을 진작 알았으나 맹세코 돌아가신 낭군에게 의리를 지키겠다는 고집 하나로 개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에 갔다가 알고 지내던 관아의 여종으로부터 고을의 이방이 아무 날 밤에 와서 소인을 보쌈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맹세코 개가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였으나 신락 같은 목숨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포악하고 무도한 사람에게 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대부에게 절개를 꺾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사나으리를 유인하여 여자로 분장시키고 저는 곧 도피하여 그날 밤 재앙을 면하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비록 위험한 그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후치로 삼고 막대한 재산까지 취하게 되어 운수대통하셨습니다. 또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뒤에는 웃으시게 되었으니 복 중에 최고는 말복이라는 옛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쇳내도 거기에다가 조그마 하나마 복을 하나 더 보탤까 합니다. 소인 역시 이미 나으리와 무릎을 맞대고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하룻밤 가까이 모셨으니 평생 지켜오던 절개가
남김없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 소인의 재산과 몸은 모두 서방님 것입니다. 원하건대 지금 이 시각부터 삼도천을 건너는 그날까지 곁에서 서방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방도 그 딸을 가마에 태워 보내왔다. 토지 문서도 잔뜩 챙겨서 가지고 왔음은 물론이다. 송진사는 연달아 두 부인을 얻고 재산도 넉넉해졌으므로 여생을 편히 누렸고 두 부인이 서로 경쟁하듯이 아들, 딸을 생산하니 자손도 번성하였다. 그러자 근처 백리 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송진사를 부러워하면서 사람 팔자는 알 수 없으니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보쌈의 시작은 양반 집딸이 둘 이상의 남편이 있는 사주팔자를 가졌을 때 밤에 외간 남자를 포대기 등에 싸서 잡아다가 딸과 재우고는 죽이던 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그 딸은 과부가 될 애군을 면하였다고 하여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갔다고 하는군요. 그러다가 가난한 상민총각이나 호라비가 과부를 밤에 몰래 포대기에 싸서 데려와 부인으로 삼던 일 같은 것으로 전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밤에 과부를 몰래 포대기에 싸서 데리고 와서는 정조를 회절한 다음 첩으로 삼고는 재산까지도 다 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쁜 놈들의 보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례는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북상투는 아무렇게나 막 끌어올려 짠 상투라고 합니다. 한식경은 한 끼의 밥을 먹을 동안이니 요즘의 시간으로는 20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악소년은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불량 청소년입니다. 하회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의 형태나 결과입니다. 구시라치는 이속, 즉 아전의 무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조선시대에 각과 하나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을 말합니다. 후치는 후실입니다. 아내를 여의었거나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장가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후치는 정실입니다. 따라서 첩인 소실과는 다릅니다. 삼도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원명이 편찬한 책 동야휘집이 모본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동주 선생이 편역한 책 밤바람아 무슨 일로 비단휘장을 걷느냐를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관의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이 옮기고 그린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를 참고했습니다. 또 오나영 선생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도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1238F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